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요. 건강에 해로운 7가지 식습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자랄 때는 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 잔치나 제사, 이런 행사가 있지 않으면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았고요. 소고기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만큼 귀했죠. 당시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부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뿌리 깊이 고기에 대한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기를 먹어야 근육을 만들고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육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단백질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유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6개월간 체중이 2배가 되는 그 기간이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기에도 그 모유에는 단백질이 채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1% 이하의 단백질로도 몸이 2배 정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단백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백질을 접하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물론 동물성에는요, 육류, 그리고 생선, 그리고 액체 고기라고 하는 우유,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로는 다 아시겠지만 콩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현미라든가 곡류 속에도 적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채소에는 단백질이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풀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그죠? 풀을 먹어도 근육은 생깁니다. 물론 사람과 동물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들 있죠. 코끼리, 그죠? 소, 말, 모두 풀을 먹어서 만든 근육입니다. 말 근육 아시죠? 그 탄력, 그죠? 풀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마 외곽에서 로마 시대 금투사들의 집단 무덤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 유해들을 분석한 결과 금투사들이 대부분 채식주의자였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영화 300에 나오거나 그런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근육질에 그리고 굉장히 민첩한 그런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금투사들이 채식주의자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요. 인간에게 육식은 과연 적합할까? 적합하다면 어느 정도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떤 동물이 주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외형적으로 치아와 그 손발톱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치아를 보면요. 육식동물의 치아 아시죠?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뾰족하죠. 날카롭고요. 그리고 손발톱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무엇을 찢기에 좋은 그런 손발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앞니를 제외하고 어금니를 제외하면 송곳니가 총 32개의 치아 중에서 4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송곳니도 현재 퇴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손발톱을 보더라도 육식동물처럼 무언가를 찍는다든가 찢는다든가 그러기에는 너무 약하죠. 오히려 무언가를 딴다거나 잡는다든가 그런데 맞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잡식성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형적인 육식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동물의 주식을 판단하는 데는 장부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부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위와 장. 그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에 비해서 훨씬 강한 위산과 그 많은 위산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소독하고 그리고 소화를 돕죠. 그에 비해서 초식이나 잡식성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위산이 굉장히 적고 약합니다. 사람도 이런 육식동물에 비하면 위산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육식을 소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장의 길이를 보더라도 육식동물은 굉장히 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장에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장의 길이는요, 육식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서 오히려 초식동물에 더 가까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육식을 드시면 약 60시간 정도 장에 머물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이 식물성 단백질이나 채소를 드시면요,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상대적으로 육식을 하시면 이 장에서 고기가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위와 장을 보더라도 많은 육식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간과 신장의 특징입니다. 이 간과 신장은요, 단백질, 육식을 했을 때 그 단백질에서 나오는 질소노폐물, AN에서 나오는 질소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고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이 질소노폐물을 처리하려면요, 사실 간과 신장이 지금보다 서너 배는 커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읽은 책에 보면요, 사자와 코끼리의 신장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몸무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나가겠죠, 사자보다. 그런데 코끼리의 콩팥과 사자의 콩팥이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식, 채식을 하는 코끼리는요, 이 질소노폐물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신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육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육식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스테이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테이크,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이런 스테이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스테이크를 여러분이 드시면요, 한 번에 4분의 1. 요 4분의 1은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4분의 3은요? 이 4분의 3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쉬운 말로 썩는 거죠. 60시간 정도 장에서 머물면서 장 속에서 썩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변비가 있다고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훨씬 오랜 기간 이 장에서 부패를 하게 되겠죠. 사실 정상적인 대변을 보신다 하더라도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변의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에 반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육식성의 그런 먹이를 주더라도
대변의 냄새가 별로 나지 않죠. 정상적으로 그런 양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소화되면 그런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의 기능 그리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스테이크 4분의 1 정도 양 이하로 드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육식을 해서 우리가 육류를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몸의 폐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성화입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다 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그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미네랄을 배출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성화되면서 각종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노폐물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간과 신장에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지만 근육과 관절에 이 질소노폐물들이 혈류를 타고 가서 침착하게 돼서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관절을 손상시키죠. 이 점이 바로 금투사들이 채식을 한 이유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임상 보고를 보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채식으로 바꾸시고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임상 보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나 관절염을 고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육류를 줄이시고 채식이나 곡류 위주의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과 신장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요. 그리고 육류에서 사람들이 고소하다,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단백질 때문이 아니죠, 그죠? 그 삼겹살에 있는 그 지방, 그리고 뭐 차돌백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지방이 사실은 굉장히 고소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이 동물성 지방 때문에 사실은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등의 아주 심각한 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더라도 과도한 육류를 드시는 것은 몸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육류의 피해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류는 깨끗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깨끗한 음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소나 그런 걸 키울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소, 돼지, 닭들을 그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서 키우지 않고 있죠. 대부분 공장식으로 사육을 하게 되면서 그 건강 상태나 그런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주입을 하고요. 그런 그 항생제나 진통소염제가 고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사람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성장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이 예는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치킨을 보면 1.8kg 정도가 굉장히 큰 닭이라고 그래요. 이 1.8kg짜리 치킨을 병아리에서부터 1.8kg까지 키우는데 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방목을 하고 자연적인 건강한 상태로 키우면요 21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킨을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공장식 사육을 통해서 약물로서 키워내는 데는 단 7주면 가능합니다. 3배 빠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기 속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요.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성조숙증 어린이들에게 이 육류나 이런 것을 끊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 굉장히 많이 호전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치킨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성장 호르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염된 육류를 다시 가공을 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훨씬 많은 인공에 가공된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육식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고기를 즐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끓이지 않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육식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한 3개월 전부터 채식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뭐 딱히 비건이라든가 이런 큰 뜻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그 베스킨 라빈스 창업자의 아들인 환경운동가 존 라빈스의 책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공장식 축산 경영에서 실태를 제가 읽으면서 정말 너무 오염되고 잔인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생산된 고기를 과연 먹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존 맥두걸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육류를 최대한 줄이고 채식에 근접한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것이 몸에 유익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육식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 육식을 바로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건 맛있는 행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식으로 인해서 몸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육류의 섭취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시고요. 그리고 육류 중에서도 양질의 아주 좋은 수준의 육류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는 건강하려면 많은 노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먹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건강식이지만 지금은 찾고 가려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몸은 병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음식 관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의 출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